아까 누가 이제 사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인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 영상 뭐 오늘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잘 안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집중해서 들으면 또렷이 워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누가 이제 사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았는데 댓글에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마인드가, 이 사람이 좀 비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자기의 행동 때문에 지금 나라가 뒤집혀서, 그래서 지금 취재진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웃으면서 팔 흔들고 건들건들 걸어가면서 이렇게 인기 있었으면 좋겠다. 와, 뭐 이게 뭐 별일이냐는 태도, 뭐 농담으로 가볍게 뭐 여기는 듯한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상황이 그렇게 됩니까? 자기가 이미 벌려놓은 일이 있는데. 정치를 정말 잘못 배웠습니다, 김병기는. 정청래도 비판받아야 될 겁니다. 정청래 의원도 당대표였으니까요. 당대표였으니까 몰랐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표는 몰랐다고 해서 면피가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정도 중요한 사항을 정말 그냥 김병기가 속여 먹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는 사항이 이런 사단이 났으면 당대표도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고 응분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병기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라는 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김병기가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원내대표가 될 때 저는 뭐 사실 그런 거에는 그렇게 막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복귀해보면 와이프가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해서 자기 아들 국정원에서 계속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떨어지는 거냐, 다음번에 시험 보면 좀 잘 부탁드린다 라고 하는 그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죠. MBC가 이걸 공개했을 때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은 김병기한테 몰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때 김병기가 굉장히 큰 소리를 쳤죠. 며칠 전에 뉴스타파가 또 둘째 아들 취업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취업과 관련해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보좌관과 구의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거 아니냐는 보도를 했을 때도 김병기가 굉장히 당당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SNS에 보면 초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런저런 개혁 정책을 뭐 짊어지고 뭐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뭐 깨닫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써놨어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한두 번 통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나 봐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번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성명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김병기가 어제 오늘 보여줬던 행동은.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응분의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글러먹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는 태도가 단 1도 오늘 하루 종일 보여지지 않았고 안 나왔습니다. 오로지 남 탓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밝힌 것도 아닙니다. 당당할 때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 건데, 번진수 잘못 찾은 거죠, 김병기는. 김병기의 건방진 태도를 볼 수 있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안에서 정책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갔지 무슨 얘기가 오고 가서 법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갔겠지. 오늘 뭐 사과라고 대표님 하신 거 관련해서 조준에 사과하셨나요? 너 마이크에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의원들 전체한테 뭐 사과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대통령님 말씀 그걸 내가 왜 어떻게 판단해? 약간 모르신 말씀이시죠. 거기다가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하셨던 거예요? 난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 어떤 대화가 이 건과 관련해서 오갔는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청래가 시켜서 한 하수인에 불과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태도가 이게 가당키나 한 태도입니까? 이게? 당대표한테 물어보세요. 턱 쳐들고 건들건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김병기가 한 행동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열받았는데, 이게 정치인으로서 카메라 앞에서 방송이 될 텐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제정신인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오는데 이 윤석열의 태도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김병기의 오늘 하루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게 적을 향해서 이런 태도가 나올 때는 같은 편으로서 시원하지만 이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속 뒤집어주라고 일부러 이러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결정하고 다른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열받아하고 있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데 마땅히 본인이 자기 입장에서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도상하게 설명드리는 게 먼저죠. 아니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다른 의원들한테 사과 말씀하셨는데 당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자기가 사과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걸 왜 당대표한테 물어봅니까? 진짜 잘못 배웠습니다. 예. 아니 그냥 이 정도 되면 이런 표현 기자로서 쓰면 진짜 부적절한데 글러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글러먹었어요. 예. 고쳐서 못 씁니다. 이런 사람은. 정청래가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정청래한테 물어봐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 입장에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당대표가 얘기하지 않는데 그게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쪽 손 주머니에 찔러 넣고 턱 쳐들고 건들건들 대면서 야릇한 미소 지으면서 당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톤 앤 매너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정청래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청래는 최소한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톤 앤 매너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삼가고 조심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죄송스러워하는 듯한 태도를 오늘 하루 종일 보이긴 했어요. 최소한. 속 시원하게 설명을 다 듣지 못해서 그거는 답답하긴 한데 강인수 기자님 유교 청년 정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을 다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적절한 톤 앤 매너와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김병기는 오늘 그게 하나도 안 됐습니다. 김병기 SNS 보겠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거부했습니다. 결국 추가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자, 살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영상에서 봤죠?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살살 다른 얘기하고 있죠. 무슨 뭐 여러 의견이 있었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거부했다? 이게 국민이 봤습니까 그거? 둘이 합의해서 웃으면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그 합의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합의가 오늘 다시 이 난리가 나서 무산된 거는 다 지켜봤고요. 그 무산을 지가 시켰습니까? 열받은 국민들이 난리치니까 정치인들이 또 등 떠밀려서 한 거지? 사실 오늘 하루 동안 보여준 민주당은 제가 가끔 민주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발언을 해서 오해도 받습니다. 조국파냐? 저 조국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조국의 정치 역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 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고초를 겪었으니까 사면받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경험을 되면은 기회가 되면 썼으면 좋겠다. 요 정도까지는 얘기했으면 좋겠지. 조국이 뛰어난 정치인이고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제가 민주당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거는 조국 혁신당과 상관없이 기자로서 어제 오늘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을 저는 기자로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도로민주당 된 것 같아요. 도로민주당. 국민들이 난리 치면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척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이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고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정권교체가 되고 민주당도 많이 이 DNA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혁적으로. 그리고 당원 중심으로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걸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게 보시면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결국은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 때문인데 어제 오늘은 전혀 한 10년 전
20년 전에 봤던 그 민주당 그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던 것이고요. 정확하게 김병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5일 전에 김병기 의원은 김병기 TV, 자신이 운영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영상 국민의 보겠습니다. 3대 특검,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수사기간을 기존 30일 한 차례 연장해서 30일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인력도 확대했습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중계됩니다.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에는 형 감면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라는 국민의 명령이 반영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틀림없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내란의 진상, 권력형 비리, 억울한 청년 장병의 죽음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책임자는 반드시 단죄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오늘 상황만 없으면 이게 정답이죠. 김병기 요 쇼츠에서 보이는 이 김병기의 이 말이 정답이죠. 이게 불과 5일 전입니다. 5일 전 법사위 통과했을 때 5일 전에 자기가 3대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자기 입으로 딱 규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건 국민의 명령이에요. 단순한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12.3 계엄이라는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비체혁명을 통해서 막고 내란 척결을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완성하라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규정해 놓고 5일 만에 협상 타결을 한 거죠. 김병기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시켰을 수도 있고요. 정청래가 시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억울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라면 책임지고 밝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논의가 있었다. 혹은 예의를 갖춰서 나 혼자 한 결정이 아니다. 함께 논의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원내대표인 내가 먼저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당에 누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함구한다. 이해 부탁드린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해명했으면 좋겠다.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예를 갖춰서 해야죠. 국민들 앞에. 김병기가. 오늘 하루 동안 보여준 모습은 이게 아니죠. 자기가 협상의 당사자고 타결했고 그 협상 타결의 과실을 지가 누리려고 했잖아요. 어제 동원석이랑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뜁시다. 네, 저렇게 우리 정청래 당대표가 우리는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긴 전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을 좀 진화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화답을 했군요.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표정 보셨죠? 의사봉 두드리기 바로 직전에 샥 나가시면서 그 표정이 정말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느낌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 보기 싫다. 그 느낌이 좀 확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서운한 점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가 그 의총장에서 뭐 눈물까지 글썽였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협상하고 의사소통하는데 과정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억울하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설명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이해하고 듣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들을 오고 간 것 같아요.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아예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소한 당대표하고 이런 문제를 전혀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내 마음대로 이거 결정해가지고 합의를 봤다? 네.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정청래 대표한테 뭔가 얘기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를 뭐 귀담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든 아니면은 뭔가 의사 전달을 잘못되거나 잘못 이해했던 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밖에 저희가 추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좀 그때도
그 합의 봤다고 얘기 나왔을 때도 화가 많이 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아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딜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딜을 해야지. 딜해서는 안 되는 걸 가지고 딜을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애초부터 안 되는 걸 갖다 놓고 테이블에서 서로 간에 뭐 조금 양보하자 어쩌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지금도 좀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전 정청래 대표한테도 이제 유감인데요. 만약에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첫 회의라고 한다면은 동지애 이러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원내대표하고 역할 분담을 할 건지 또 야당하고 협상할 때 어떤 원칙을 갖고 할 건지를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안 그러겠다. 뭐 우리의 작은 차이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우린 그냥 동지야. 아 그냥 다 끝났어. 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나르시소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과 한마디 없는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님들 지금 국민과 당원들이 좀 우습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민이 우선인 당원 중심인 그런 당이라고 얘기하셔놓고 실제 행동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팩트를 근거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 사건의 전말을 좀 구성을 해본 다음에 실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이 집행부에서 이 얘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기현 대표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협상 대표단으로 갔으니까 이거 지금 우리 원안 바로 100% 통과 안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안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논의를 해서 결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제 했을 테고요.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원내대표, 당대표는 이제 중간중간 계속 교류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그 이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오늘 이제 협상 가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데 원안이 100%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또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 회견도 예상돼 있으니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갔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틀린 게 없고 중간에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브앤테이크를 할 때 이거 지금 숫자를 줄이느냐, 기간을 줄이느냐,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연락은 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 대목부터 제 추론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죠. 큰 문제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럼 우리는 받은 거 뭐예요? 자, 정부 조입법 통과입니다. 라고 하면서, 민심이 현재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전혀 배려나 고려 없이 협상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약간의 다급함, 조급함이 이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방심했다 또는 안이하게 생각했다. 까지가 이제 팩트입니다. 이건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 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표출하는 방식이 저게 정치적이냐 아니냐. 조금 전에 회의를 하는데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어린애들 싸움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은 정청래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김병기 대표가 그렇게 위임을 받아서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구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표출되면서 나 잘못 없는데 왜 내한테 다 덮어씌워? 나 이거 못 받아들여. 기분 나쁘다. 이게 정치냐고 제가 이제 질문을 아니, 바깥에 나가면 둘이서 멱살을 잡고 싸우든 고함을 치든 말든 그것은 자유인데 자, 공당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저런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하다. 그런 표현도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저게 뭐냐라는 이런 비판을 듣기 십상이다. 그래서 결국 책임은 정청래에 있다. 결론. 두 사람 다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죠. 정청래 대표 리더십 안 서게 되고 사과도 안 하니까 왜 저렇게 하지? 원래 정청래 대표는 정치 저렇게 하는 거냐? 김병기 원내대표 원래 별명이 뭐였습니까? 최강병기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원내대표 할 때 최강병기 내놔놓으면 이제 협상의 기재이기도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내가 진짜 잘 싸우는 싸움이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결기 있는 모습과 오늘 저런 이틀 동안 이어진 김병기 대표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 모든 걸 나 혼자 책임질 수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얘기를 했다.
여야 협상 과정을 다 공유했다. 이제 이게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 했던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는 나 그 얘기 듣자마자 밤부터 내가 이거 재협상하라고 지시했다. 이건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이 사실은 머쓱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죠. 정말로 정청래 당대표가 몰랐냐?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다는 거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인들이 말을 하기 좀 곤란하겠죠.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이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으니 이제 좀 잘 덮고 가자. 뭐 이런 취지를 사실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면 재협상 지시한 거 맞고 나도 너무 놀랬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정 대표의 태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중언부언 뭐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어디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냐면요. 어찌됐든 협상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제 주도해서 협상을 하는 거니까요. 했어요. 협상을 해서. 그 사이에 대표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대표가 갑자기 그걸 뒤집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원내대표의 면이 서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점에서 지금 어긋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상을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대표 밑에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원내대표는 그냥 대표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협상의 판을 깨가지고 다시 번복할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은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판을 깨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였다고 봤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원내대표가 깨더라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의총으로 소집해서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이건 도저히 못 받는다고 한다. 이런 절차를 갖추도록 해줬으면은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면도 서고 당대표로서 나중에 가서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뒤로 한 발 물러나주면은 좀 이렇게까지 막 충돌하는 모습이 안 나타났을 텐데 원내대표한테 얘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당대표가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어. 재협상을 지시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감정이 확 그냥 어긋나 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당대표가 저녁 식사하자는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어떤 게 진실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보게 되면 양쪽의 말에서 약간 조금씩 뭔가 뭉개고 가는 말이 사실은 있어요. 그 뭉개고 가는 부분이 말하기 곤란한 정치인들의 언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조금 아름답게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당사자 간의 배려를 좀 덜했다라는 것은 정치인의 캐릭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정청래 대표는 저렇게 궁지 몰리면 남한테 좀 밀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채 먼산 보고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어떨 때는 그게 매력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원내대표가 협상의 대표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억울하다는 것은 100% 맞죠. 근데 억울한 게 100% 맞을 때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관계에서는 억울한 게 맞지만 국민의 시각을 주어를 국민으로 놓고 보면 국민의 눈에는 이게 아니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가 협상의 대표였던 원내대표가 협상 대표였던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들고 일어났을 때 정말로 누구 말 맞다는 포퓰리즘이냐 이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특검 수사 안 되면 김건희 아예 살아 돌아오겠네라고 하는 이 국민적 우려가 반영된 것이냐는 것은 누구보다 정치인들이 잘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라기 보다는 이전에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리고 이 부분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숙함이 생겼다고 합시다. 근데 그 미숙함이 생긴 것 때문에 너 책임이야 나 책임 없어 라고 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거는 사실 바로 그 당일날인 수요일날 저녁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이잖아요. 여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사실은 이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어봤어요. 법사위도 몰랐냐? 법사위는 솔직히 알았던 거 아니냐? 여러 번 확인했더니 서영교 의원이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전 보고 동의했다. 법사위가 협상안을 미리 보고받았고 동의도 했다.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거짓말했나? 게다가 아니면 그럼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알았다는 것인가?
게다가 우리가 그날 확인한 거는 사실 김영민 의원의 얘기도 들었고 다 전화해봤어요. 다 확인해봤어요. 우리가 전부 다. 근데 아니라 그랬는데 갑자기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가 협상안을 미리 받고 동의했다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이거 뭐지? 이분들이 우리한테 거짓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썼죠. 법사위가 협상안을 미리 보고받고 동의했다는 사전보고 동의 논란은 유감이다. 이게 이제 정치연으로 유감이라는 말이지. 김병기 원내대표 사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 우리한테 덮어씌워? 이 말이거든요. 추 위원장은 여기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법사위는요. 여야 협상 당일 저녁 7시 40분까지 각종 법안에 관하여 경론이 오고 가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내 합의에 신경을 쓸 여지가 전혀 없었고 9월 4일 그 험난한 분위기를 뚫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우리가 그 안을 개정안을 가결을 시켰는데 갑자기 돌아서자마자 그거를 몽땅 다 무마시키는 그런 합의에 동의할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현주 최고위원도 BBS 나오셔가지고 누가 김병기 원내대표 보고 당내 분란 다 책임지라고 혼자 다 치공대 매라고 했겠냐. 그렇지 않다. 지도부 핑계를 대들면서 시간 끄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이분이 국정원 출신이라 좀 스트릭트한 것 같다. 그런데 민주적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애둘러서 사실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조금 비난을 한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정청래 당대표도 잘못한 것 같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잘못한 것 같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마치 갑자기 중간에서 동의받고 해줬다는 식으로 얘기되는 그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김병기 진짜. 원내대표 억울함은 저는 30%고요. 70%는 책임의 문제와 관련된 원내대표로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수습하느냐. 잘 모르고 착오해서 문제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진짜 리더십이 드러날 텐데 이걸 책임 공방으로 하면서 나 이야기 다 했어요라고 하니까 자, 원내대표로서 국정원 출신으로서 정말로 협상도 잘하고 최강병기라고 했던 분의 리더십이 상당히 이렇게 좀 훼손됐을 텐데 문제는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고 계속 정복시키면서 감정 표출을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는 정청래 대표편이나 김병기 원내대표편에 서야 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줘야 됩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이제 원팀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로 지금은 대통령이 지금 이끌어가는 것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아니 많이 부족하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하는 걸 보면 이게 너무 철부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종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 당신한테 말해서 대충 들었을 수도 있죠. 대충. 뭐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자, 이 사람도 얘기했다. 자, 법사위원 다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원총회에서도 다 보고했다. 의원총회에서도 다 보고했다. 열지도 않았던 거예요. 제가 열지도 않았다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전에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라고 하니까, 의원 한 분 전화하니까 자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협상하러 갑니다라고 듣는 것과 협상의 결과에 합의나 동의를 해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를 하니 본인이 굉장히 좀 궁지에 몰려서 조금 리더십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하지만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사전에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정 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였고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되면 대표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품는 의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뭐 계속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춰질 거다. 그러면 누구 하나는 꾹 눌러 참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참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복귀해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만났어요. 취임 100일 바로 직전이잖아요. 만나가지고 협치도 얘기하고 그래도 이제 인간 됐다고 악수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부조직법 통과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 제일 그게 접근 가능한 방식의 어떤 딜할 수 있는 카드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뭔가
그 계속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거기에서 조금 좀 양보하는 카드를 구상했을 가능성이 전 있어 보여요. 거기까지는 전 당대표하고 소통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이 이제 정치의 언어인데요. 나는 못 들었어. 나는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못 들었어 하는 사람은 부대표한테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김병기한테 난 못 들었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정치인들 책임회피할 때 주로 그런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절반의 진실만 딱 담아가지고 난 안 했어 라고 책임 회피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절반 하면서 다 지금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에요. 네, 예.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지나고 난 다음에 내일은 이거 빨리 그냥 덮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는 내부적으로 싸우고 국민들한테 이런 건 진짜 이제 앞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야 간이 국회에서 엄청 싸우더라도 저녁에는 정말로 만나갖고 오늘 야구 싸웠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우리 대화를 하고 협상하자. 라고 하는 모습이 진짜 정치의 모습이다. 그래서 낮에는 각자의 정당의 입장이 다르니까 열심히 싸우고 저녁에는 그래도 우리가 혹시 여지가 없느냐라고 하는데 저녁에도 와서 원수처럼 싸우는 걸 보고는 이 정치 끝장났다. 대한민국 정치 이러면 안 된다. 낮에 싸우는 게 아니라 저녁에 진짜 감정적으로 원수가 돼가 싸우더라. 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어제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소주 한잔 합시다. 저녁 한번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거절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밥을 먹자 그러고 저녁에 식사를 안 했다는 거 누구 때문에 안 했는지 저는 일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어제 그 정도 됐으면 한 서너 살 위이지 않습니까? 형님 뭐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그래 당대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좀 흥분했네요.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 몰랐으니까 우리 열심히 할게요 라고 딱 오늘 아침에 나와서 어깨동무까지는 아니라도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원내대표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하면 박수 받고 이게 끝날 일이지 무슨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하고 회의하고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뭘 좀 해보자고 내란 특별재판부도 가느냐만 얼마나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을 감정 다툼에서 수습을 못 해가지고 방망이 때리는데 나가버리고 하는 저게 무슨 집권여당에서 보여줄 태도냐. 이거 저는 국민들이 또는 지지자들이 정말로 냉정하게 이 상황을 봐야 한다. 이것이 중단되고 없어질 거냐 아니면 이제 켜커이 쌓여가면서 일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 국민들이 집권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감정싸움을 쳐다봐야 될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말로 사는 것도 죽겠는데.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다. 대통령이 그런 식의 협상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 네, 협치하고 야합은 다르다.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맞바꾸겠느냐. 이게 대통령의 일성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그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전혀 얘기도 안 되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혼자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원내대표로 뽑힐 때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통한다. 이걸 좀 자신의 강점으로 주장해 왔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 스픽스 정계한 대표도 계속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메시지 전달이 이제 무조건 협상해라고 전달해 줬을 수 있고 대통령의 의중은 발언한 내용과 똑같고 저걸 지금 대통령이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했는데 해명한다고 저렇게 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하게 책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메시지가 전달이 됐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야간에 합의가 되면 좋겠다는 원론을 전달한 것을 과장해서 또는 확대해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상장에 들어가서 국힘이 너무 세게 요구하는 것을 대충 받은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고 거기서 끝을 냈어야 되는데 국힘 받은 것을 내가 그냥 협상을 끝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협상의 디테일에는 강할지 몰라도 원론에 매우 약한 협상의 결과를 대표가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호 수석한테 이 내용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논란이 핵심이고 최초의 대통령실이 어떤 의중을 가진지를 전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상호 수석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상의 과정이 있을 때 협의했느냐 아니냐라고 했다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우상호 수석이 의심을 받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또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저 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충격을 받는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었는데 결국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민주당 주변에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사고를 친 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이걸 대통령이 원래 시켰으니까 했을 것이라는 걸 계속 맞다또 하면서 책임에서 회피하는 것.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너희들한테 다 보고했어. 동의한 거 아니야? 말 안 하고 침묵이면 동의지. 라고 우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여야 간의 협치가 필요하다. 양보와 타협을 하라는 것과 협상의 결과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거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움직였지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이재명 대통령을 끼워 넣어서 공격하는 이거는 더 나쁜 일이다 지금. 그렇죠. 아니 일단 그 협상의 책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민의힘하고 제대로 된 협상을 별로 못 해봤을 거예요. 원내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지난번에 제가 제일 열받았던 거는 윤리특위 구성하는데 6대6으로 합의해가지고 윤리특위에 조국 혁신내이고 누구고 다 빼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6명을 다 집어넣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그때 되게 황당하고 놀랐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죠. 협상력 관련해서.